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의 박진영입니다. 어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우리장, 오늘은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정폭이 아주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역시나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이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하지만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한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주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오늘도 좀 좋은 종목들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오늘 탑5 함께 하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최영돈 멘토가 어떤 종목 선정했는지 봐야겠죠. 지금 바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탑1으로 꼽힌 종목은요, 한라홀딩스입니다. 한라그룹의 지주회사죠. 이어서 꼽힌 종목은요, 네, 현대모비스가 꼽혔네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LG화학이 뽑혔습니다. 한동안 이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었죠. 네 번째 종목은요, 증권주네요. NH투자증권이 꼽혔고요. 마지막 종목은 네페스가 꼽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탑5에 선정된 종목들 5가지 모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지고 가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 한라홀딩스입니다. 우호적인 환율 흐름. 자, 한라홀딩스, 한라그룹의 여러 가지 지주회사를 가진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만도 등 여러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또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좀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시게 되면 뭐 환율이라는 하나의 큰 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 환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개념보다는 오히려 환율,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섹터들을 좀 보셨을 때 과연 환율이 약세로 진행이 됐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일단은 뭐 섬유의복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한라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환율적인 부분들에 따른 수혜는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시장의 판 자체는 너무나 좋다. 라는 점을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뭐 수급적인 요인들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급 요인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앞서서도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 한라홀딩스가 뭐 3분기, 4분기 이렇게 쉽게 말씀해서 하반기 자체에 대한 실적 성장성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환율이라는 하나의 큰 변수를 통해서 재무적인 부분들이 그동안의 약세 쪽에서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대외 변수에 따른 뭐 환율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시장의 영향력들을 좀 감안을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이라는 부분들은 뭐 기조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준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해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뭐 아시아 신흥국 이머징 통화에 대한 기조적인 약세 흐름들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1,190원이라든지 80원이라든지 1,200원대에 대한 움직임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레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율 시장에 따른 영향력으로 인해서 매출액 부분보다는 오히려 영업이익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순이익 측면이라든지 뭐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라홀딩스가 쉽게 말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은 이러한
탄탄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종목에 밀집될 수밖에 없다,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한라홀딩스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한라홀딩스는 지주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들이냐,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한라홀딩스의 주가가 등락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라홀딩스가 보유를 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신차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테크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조금 진일보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라홀딩스가 보여주고 있는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성장성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변동성을 보이는 과정에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요. 찔끔 오르고 많이 빠지고 이런 종목군들 좀 보시게 되면 2015년도 상반기서부터 꾸준하게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 안정적인 포트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2014년도라든지 아니면 2015년도 초반기에 주가까지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바닥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잡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라홀딩스뿐만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거의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일단은 급등했던 흐름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0%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있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의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었던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 52,000원대하고 53,000원대를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움직임들까지도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70,000원대에서 45,000원대까지 빠지면서 너무 급격하게 빠졌어요. 그렇다고 때문에 매물 공백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70,000원대라든지 아니면 60,000원대 쉽게 말씀드려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상존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되면 60,000원대까지 상승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 대비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 대비 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한라홀딩스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환율이 약세를 보일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그 중에서 한라홀딩스를 가지고 오신 만큼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는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환율에 더해서 이 종목은 기관 수급도 괜찮고 자회사의 실적 성장성까지 부각이 되는 만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고요. 덜 위험한 종목 한라홀딩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탑2 두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2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전방위협 신차 효과 부각. 방금 전에 알아본 한라홀딩스에 이어서 이 종목 역시 환율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 자동차주죠. 이 종목이 신차 효과까지 또 기대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이제 한라홀딩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섹터들을 추천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여러 가지 섹터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소개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긴 한데 지금 구간은 어찌됐든지 간에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변동성이 워낙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올랐던 종목군들이 또 오늘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잘 연속성을 좀 띌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되면 될 수 있는 섹터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의 포트 자체를 굉장히 좀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섹터 내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같은 섹터 내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를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한라홀딩스의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투신권에서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기관화 수급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적인 부분들이 현대모비스, 한라홀딩스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섹터의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한라홀딩스 추천드렸던 환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관화 수급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두 종목 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라홀딩스하고 이제 현대모비스가 조금은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의 대표 부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현대차 쪽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준준형 차들에 대한 이제 신차 효과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사활을 좀 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이 좀 더디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화 측면보다는 오히려 준준형 라인업 쪽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신차를 좀 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전략은 잘 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느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차에 대한 수요보다는 오히려 작은 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만큼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뭐 여러분들 뭐 차를 많이 구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깡통차라는 표현들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굴러만 가는 차들. 근데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큰 고려 상황으로 좀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대 기아차에서 지금 신차 효과를 볼 수 있는 준준형 라인업에 대한 그 전장 장비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대모비스는 어찌됐든지 간에 현대 기아차 내부에서 이러한 다양한 전장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계적인 측면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다소 둔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모비스에 좀 배팅을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시장 대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차트를 좀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직전 저점까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역사적인 신저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뭐 동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 주가 때까지 정말 큰 하락을 좀 보여줬어요. 아마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고민을 많이 하셨을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4월달 기준으로 해서 19만 원대에서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변동성에서 굉장히 좀 자유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짧은 구간으로 좀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기술적인 패턴들을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6월달 초반에 발생을 했었던 왼쪽 어깨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헤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어깨가 지금 완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패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는 점. 그리고 이 패턴 자체가 완성이 되고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만 원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까지 쉽게 말씀해서 한 200일선까지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상승 흐름들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판도 좋고요.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도 상당히 좋고요. 차트적인 부분들도 일단은 합격점을 좀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섹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요. 자동차 부품주 한라홀딩스에 이어서 현대모비스까지 두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탑3입니다. 탑3 LG화학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하반기 본격 증가. 이 LG화학은요, 화학주 중에서도 좀 더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상반기에 집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 하반기에 전기차 모멘텀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을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상반기에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새로운 모멘텀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테마라든지 업종군이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조금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일단은 첫 번째로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량보다 중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이 상반기에 드디어 역전이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산업이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시장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전기차는 뭐 글로벌 초기화 단계에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산업군들에 비해서 다른 섹터군들에 비해서 먹을거리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 그리고 성장성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꼭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동안에 중소형 배터리를 가지고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 SDI라든지 LG 화학 같은 경우는 중대형화된 배터리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중대형 배터리는 전기차라든지 이동수단에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되면은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국내뿐만 아니고 다양한 해외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본격적으로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고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R&D 투자 자체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러한 모멘텀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뭐 동사가 가지고 있는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전체적인 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환율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약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동사의 수요 자체는 줄는다 하더라도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유의미한 내용들로 다가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감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조금 불거져서 주가가 3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초반대까지 빠졌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환율 효과로 다시 한번 좀 뒤엎을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3분기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이 좀 뒷받침돼 준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3분기 영업이익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좀 눈높이가 지금서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대형주들 특히 보실 때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서서도 제가 두 종목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관 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 변동성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포지션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산업, 이 전기차 배터리 수혜에 더해서 역시 환율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LG화학 세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탑4입니다. 네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탑4, NH투자증권입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구간. 증권주죠. 이 NH투자증권 이 종목도 그동안 상당히 낙폭이 컸었는데요. 이 종목 이제는 조금 반등한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뭐 이 종목을 탑5에 가지고 올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사실은 NH투자증권이 뭐 갑자기 뭐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뭐 수익을 내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보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을 뚜렷하게 보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아우른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되면은 뭐 포트의 증권주 정도는 한 종목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시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이 종목이 반등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공부하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증권주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3분기 실적 우려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렸었는데요.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증권주 NH투자증권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한번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오늘 탑3 NH투자증권으로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요즘같이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요, 시장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포트폴리오에 증권주가 하나쯤 있다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전략 주시면서요, 이 반등 구간에 접어든 NH투자증권까지 네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입니다. 탑5 네페스입니다. 중국 시장 본격 진출 기대감. 이 네페스는요,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고요. 요즘은 사물인터넷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 시장 진출 이슈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네페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플러스 2.52%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60일선에 걸리면서 차익성 매물들을 좀 막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흐름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페스가 지금과 같은 약세 흐름에서 뭐 기술적인 반등이 됐든 아니면 이제
사업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제자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시장의 경기 기대감,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들을 좀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뭐 전 세계가 좀 굉장히 좀 크게 움직였던 하루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네페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본격 가동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본격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라는 이제 헤드라인이 걸리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에 대해서,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이제 투자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전에는 마이크론을 인수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상황,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좀 크게 위협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국책 사업으로서의 이제 지위를 획득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뭐 장비 업종이라든지 뭐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포지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네페스는 뭐 여러 가지 뭐 패키지 토탈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국 쪽에서 러브콜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네페스가 2010년도 11년도에 개설을 했었던 중국 시장에 대한 공장 자체가 빠르게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약세 흐름들은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물 인터넷 쪽인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뭐 코콤이라든지 S넷이라든지 뭐 ISC라든지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유럽 쪽에서 이제 가전박람회 비슷한 부부분들, 그쪽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뭐 공격적인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과연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네페스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네페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뭐 공격적으로 기술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요. 현재 지금 출시했던 제품들이 플랫폼화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뭐 기술 표준까지는 뭐 예측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소스들을 좀 내보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새로운 먹거리로서 작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네페스의 움직임들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판단을 좀 내리고 싶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 지금도 3%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죠. 이 중국 쪽 기대감에 더해서 미래 먹거리,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종목 모두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탑픽주를 꼽아봐야죠. 멘토님 탑픽주는요? 예, 탑픽주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네페스 한번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주 네페스가 꼽혔습니다. 중국 진출 기대감에 이 사물 인터넷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투자 전략까지 조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 가격은 6,300원 정도로 정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분봉사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좀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구간에서 쫓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대 내외에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2015년도 3월달에 고점을 발생했었던 가격대가 11,000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나마 이제 기술적으로도 조금 움직임이 좋게 판단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2015년도 3월달에 발생을 했었던 고점 부분과 8월달 중순에 발생했었던 고점 부분과의 연결 라인 자체가 하락 추세선의 마무리 단계 구간에 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자로서 그러한 부분들 좀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매수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6,300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러한 변동성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도 상당히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좀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짧은 수익 구간이라도 일단은 수익이라는 이러한 습관들을 좀 들였었을 때 자신감을 또 부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계단식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000원대를 일단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이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120일선이 위치해 있는 7,500원대까지 2차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1차원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7,000원 꼭 기억을 하시고 7,0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7,500원까지 2차 가격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무엇보다 좀 중요합니다. 5일선과 20일선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좀 진행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21선을 하향 이탈하는 한 6,300원대 자체가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장 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매수가는 6,3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손절 라인 자체는 5,800원이죠. 21선. 5,8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7,000원, 2차 가격은 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 매수가는 지금보다 조금 아래인 6,3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7,000원 주셨고 손절가까지 5,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윈터님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안정화가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상당히 좀 많이 변동성을 많이 수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오늘 샘플러스 TV, 샘플러스를 통해서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살아나는 방법, 이 최영돈 멘토 공개 방송 통해 알아가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